지저분한 행색에 폐지 줍는 노인이 경찰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자루에는 폐플라스틱 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름다운 여경이 냉소적인 어조로 꾸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노인은 여경을 끌어당겨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화를 냈고 어떤 이는 거의 때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키스 뒤에는 한 여경의 목숨이 방금 구해졌다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친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넓어지며 몸이 건강해지고 세상과 내세의 모든 소원이 알라 신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야 라빨 알라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은 머리 위에서 숯불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도로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른쪽 인도에서는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그가 짊어진 커다란 삼배 자루의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시장과 터미널 주변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는 노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항상 먼지로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몇몇 아이들이 그를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미친 노인네, 경찰서 가까이 오지마, 잡혀간다. 그중 하나가 큰 소리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경찰서 마당 앞에는 몇몇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갈색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감 있는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최은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모는 아름답고 단호했습니다. 입술은 좀처럼 웃지 않는 사람처럼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도로 안전 보고서를 막 끝내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그 누추한 모습이 다가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그와 은하의 거리는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재빨리 다가가 거칠게 꾸짖었습니다. 어이, 여기는 경찰 구역이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저리 가.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습니다. 턱에서 마른 땅으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대답 없이 그는 오히려 은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반사적으로 총이 걸려 있는 허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몸을 고추 세우고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저씨, 나가주세요. 여기는 폐품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공황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하 뒤에 있는 순찰차에 고정되었습니다. 담벼락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차였습니다. 그 차 밑바닥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천천히 깜박이는 작은 회색 물체였습니다. 지훈은 길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그의 자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틈도 없이 지훈은 바로 은하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식간에 키스가 그 여경의 뺨에 닿았습니다. 즉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무례한 놈. 2명의 남자 경찰관이 즉시 지훈을 땅으로 밀어붙여 제압했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었고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초 후 쾅, 검은색 차 쪽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경보가 울리며 두꺼운 먼지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당 전체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경찰관은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부는 파편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동료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지훈이 더러운 얼굴과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구했을 뿐이야. 그는 의식을 잃기 전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자동차 경보음만이 계속해서 공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 2사람,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큰 사건의 중심이 된 누추한 노인과 아름다운 여경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인이 대담하게 여경에게 키스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를 외설적인 행위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주변 주민들은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먼지와 누추한 자루 뒤에 지훈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경찰서 마당 위로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낮의 폭발 흔적은 여전히 연기와 타는 플라스틱 냄새를 남겼습니다. 주차 구역 주위에는 노란색 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순찰차의 회전등이 천천히 돌며 건물 벽에 빨갛고 파란 빛을 반사했습니다. 은하는 아직 제복을 입은 채 신문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제 조금 헝클어졌고 눈은 생기를 잃어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갑자기 자신을 끌어당기던 지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폭발음과 그녀의 몸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순간을요. 옆방에서는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백해. 왜 공공장소에서 경찰관한테 키스했어? 그것은 은하와 같은 부서 동료인 이경사, 강인하고 성급하기로 소문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고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긴장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녀는 그들이 그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 남자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문실 문이 열리자 이경사가 짜증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 미친놈은 계속 입 다물고 있어. 말하기 싫대. 그저 여경을 구하려고 했다고만 하잖아. 그는 은하 앞 의자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하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아까 그가 기절했을 때 말하는 거 들었잖아. 웃기지 않냐? 노인이 경찰을 구하려 했다니. 대체 뭐로부터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몇 시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차 밑에 작은 물체, 빨간 불빛의 섬광.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물체가 폭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훈의 말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싶어요. 은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경사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못하러. 아직 구금 중이야. 내일 아침에나 처리될 거야. 잠깐만요.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경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래 걸리지 말고 그 미친놈의 헛소리는 믿지 마. 은하는 희미한 불빛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구석에는 지훈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댕으로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층 뒤로 그의 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전에 보았던 노숙자들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흘끗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건가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만 제가 그때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에게 당신을 지키라고 시키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이상하게 뛰게 하며 깊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왜 이 누추한 남자를 믿고 싶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초 후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최경희님. 은하는 돌아보며 떠나기 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모든 걸 듣고 싶어요.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보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공허했지만 깊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피부와 기억 모두에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은하는 희미한 정원 등불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상처로 가득한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휘발유 냄새를 실어 천천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누군가가 멀리서 은하와 지훈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주차구역에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발의 잔해는 치워졌지만 타버린 금속 냄새는 여전히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파편의 잔해를 측정하느라 바빴습니다. 은하는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검은색 차가 폭발했던 바로 그 자리에 검게 그을린 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차는 단호하고 존경받는 것으로 알려진 수사과장인 윤상현 경정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윤 경정은 너무나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현장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네. 은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돌아봤습니다. 뭐가 이상해? 폭발한 차는 윤 과장님 차인데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으세요.
아마 그런 일에 익숙하셔서 그렇겠지. 동료는 가볍게 대꾸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폭발은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아무렇게나 한 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왜 그 노인이 먼저 알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하는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바닥에 앉아 멍한 시선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갑은 풀리고 쇠사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은하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차에 폭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방식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폭탄은 제가 몇 년 전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해체했던 것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폭발 패턴도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지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상 흉터로 가득한 손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선들은 화학물질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중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남은 노인일 뿐입니다. 은하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경찰로서의 임무와 인간으로서의 본능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끼어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은하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실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식이 너무나 지형에 익숙합니다. 내부자만이 들키지 않고 순찰차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은하는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더 묻기도 전에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정이 나타났습니다. 은하, 잠시 나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 은하는 지훈을 잠시 쳐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지훈은 밖에서 은하와 이야기하는 윤경정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정의 입모양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압박적이었습니다. 은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싶어하는 희미한 기억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기의 섬광, 비슷한 폭발음,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교활한 시선을 한 장교의 얼굴, 윤경정과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그가 그때 그 사람이었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밖에서 윤경정은 은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 구금된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가끔 그런 사람들은 조종을 잘하거든. 은하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야. 그날 밤 사무실이 텅 비기 시작했을 때 은하는 다시 오래된 데이터 기록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그녀는 3년 전 비밀 무기고
폭발에 대한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사망자는 정보부 요원 2명, 실종자는 1명이었습니다. 실종자 정보란에는 이도윤 대위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 있는 작은 흑백 사진은 잠시 그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더 젊고 단정했지만 틀림없이 그것은 지훈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은하는 여전히 자료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긴장된 얼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도윤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의 모든 선이 지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단지 사진 속 남자는 전술복을 입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목표가 뚜렷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참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훈이 정말 3년 전에 실종된 정보부 요원이라면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존재를 지웠다는 뜻이며 그 사람은 아마도 여전히 이 경찰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폭발 소식은 이미 지역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쫓겨났습니다. 윤경정은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어떤 경찰관도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폭발은 연료 누출로 인한 합선으로 인한 것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다른 버전은 없어야 합니다. 그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방구석에 앉아 가슴속에 동요를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설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폭발 전에 차 밑에서 깜박이던 물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윤경정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회의 후 은하는 이경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 정말 합선이라고 믿으세요? 이경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 모르지, 은하야. 하지만 높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따르는 수밖에. 우리는 그저 실행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 뒤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해요. 이경사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너 왜 그래? 그 노인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은하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음식을 가지고 다시 구치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바닥을 바라보며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는 창살 앞에 앉아 포장된 밥과 생수를 놓았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워서요. 제가 당신 사진을 찾은 거 아세요?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오래된 자료에서요. 당신 이름은 박지훈이 아니라 이도윤이었어요. 그 남자의 눈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발에 채워진 쇠사슬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살아있었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은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소리, 짙은 연기,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비명, 그리고 제복에 같은 상징이 있는 동료의 얼굴. 하지만 한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르며 교활한 미소를 짓던 얼굴이었습니다. 윤상현.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지훈은 은하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윤경정. 그가 우리 마지막 임무 때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는 배신자입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몸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제 기억나요. 그가 저를 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었죠. 저는 몇 년 동안 길 위에서 살았어요. 은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빴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경비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최경희님, 윤 과장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아, 네, 가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고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위험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윤경정이 그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의 목숨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휘관실에서 윤경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 그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구치소에 자주 간다고 들었어. 네, 과장님. 단지 구금자의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구금자야, 친구야? 윤경정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은하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견뎠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과장님, 좋아. 어제 폭발에 대해 어떤 것도 누설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 그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니 신경 쓰지 마.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윤경정의 눈빛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은밀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밤 모두가 퇴근했을 때 누군가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빨랐습니다. 반쯤 잠들어 있던 지훈은 깨어났습니다. 그 인물이 다가와 칼을 겨누었습니다. 넌 다시 살아나면 안 됐어. 거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그 남자를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검은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이경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경사,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경사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우리 지휘관님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거야.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 후 앞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은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지훈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바닥에는 이경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커진 눈으로 둘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알아. 그날 밤 경찰서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비를 서던 2명의 경찰관이 큰 충돌 소리를 듣고 구치소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이경사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반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사나워 보였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경찰관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들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가 먼저 공격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짓말. 누가 너더러 경찰관을 건드리라고 했어? 저는 단지 제 자신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몇 초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뛰느라 숨이 찼습니다. 그녀는 이경사가 들것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두 명의 경찰관에게 붙잡힌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우선 풀어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위님. 우선 이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랐습니다. 지훈은 다시 손이 묶인 채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다가가며 무릎이 살짝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밤에 칼을 들고 왔어요. 넌 살아있으면 안 돼. 라고 말했죠. 누가요? 이경사요. 그가 윤경정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은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비밀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은 평온함을 발산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나를 찾을 거고 당신이 비난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은하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을 반사하는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훈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구했을 뿐이야. 몇 시간 후 은하는 지훈을 몰래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윤경정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 지훈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 교대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훈의 수갑을 풀고 자신의 낡은 재킷을 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집으로요. 우선 거기서 숨어 계세요.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은 그 여경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당신은 해고될 수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직위를 잃는 게 나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은하는 증거물 창고 뒷문을 통해 지훈을 몰래 빼냈습니다. 그들은 외진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깜박이는 가로등만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인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지훈에게 거실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과 상처약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길 위에서 살면서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위험할까봐 두렵지 않아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위험했다면 나는 어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은 책상 위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노인과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세요? 네, 그분도 경찰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상사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해요. 때로는 진실이 사람들에게 보일 준비가 될 때까지 숨어야만 하죠.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상처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뒤로 그녀는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추한 노인이 아니라 한때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계는 아침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긴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반면 은하는 여전히 창문으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 연민, 그리고 경외감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이후로 그녀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임무와 양심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밤 구한 남자는 예전에 그녀를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부엌에서 나는 물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젖은 수건을 쥔 채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여전히 긴 의자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누추한 삼배 자루는 과거의 유물처럼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오자 은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머리 뒤쪽에 길게 가로지르는 흉터였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기울여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흉터는 보통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살짝 움푹 패인 모양이 마치 제대로 아물지 않은 총상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지훈의 머리카락을 살짝 걷어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흉터는 창백한 색의 흉터 조직으로 명확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상처를 봤어요. 지훈은 머리 뒤쪽을 천천히 문지르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처는 알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은하는 그의 앞에 앉아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억을 잃으신 걸 거예요.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조용히 똑딱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상한 섬광이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방, 불꽃, 폭발음, 누군가 도유나 뛰어라고 외치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머리를 강타하는 고통. 그는 벌떡 일어나 머리를 세게 쥐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총에 맞았어요. 은하는 재빨리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천천히, 지훈 씨. 지훈의 숨이 가빴습니다. 그때 나는 항구 창고에서 2명의 팀원과 함께 있었어요. 불법 폭발물 운송을 밝혀내려고 했죠. 하지만 배신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지훈은 눈을 감고 그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낮고 익숙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잘 가게, 도윤, 그리고 다시 어둠.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내부 사람인 게 확실해요. 은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제가 누군지 알아내는 걸 도울게요.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죠?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으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을 구했을 뿐이에요. 은하 씨. 네,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지친 눈에 부드러운 반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밖에서 한 이웃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은하 씨, 또 야근했어요? 은하는 창문에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줌마. 아직 끝내지 못한 보고서가 많아서요. 이웃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커피숍 뒤에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작은 집을 향해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무언가를 몰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윤경정은 보고서가 가득한 큰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치소 소식은? 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한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그 구금자가 사라졌습니다. 피와 부서진 수갑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졌다고? 윤경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과장님. 어젯밤 사건 이후로 이경사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윤경정은 창밖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내. 그날 밤 은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기록 보관소에 비밀 접근 권한을 켰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개인 코드로 잠긴 오래된 수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작성자 윤상현 경정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재빨리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도윤 대위가 자신의 부주의로 임무 중 순직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신한 동료나 현장 증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짜 보고서를 쓴 거였군. 은하는 턱을 굳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보고서는 지금 그의 상사가 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걸 끝내야 해. 은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지우는 앞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증거는 아직 있어. 모든 것이 시작된 항구 창고에 은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출발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밤은 깊어갔습니다. 밖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달은 슬프게 걸려 있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그 작은 집에서 나와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히 그 베일을 여는 자는 누구든 삼켜버릴 준비가 된 과거를 향해서였습니다. 밤바다의 바람은 소금기와 쇠녹 냄새를 실어 천천히 불었습니다. 멀리 낡은 항구의 등불들은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꺼져 있었고 일부는 불규칙하게 깜박였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낡은 컨테이너들 사이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은하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여기가 확실해요?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냄새, 녹, 경유, 그리고 소금 냄새를 기억해요. 그때도 오늘 밤 같았어요.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페인트가 벗겨진 큰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쯤 열린 철문 위에는 7번 창고라는 글씨가 거의 익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 쇠사슬을 걷어냈습니다. 기억이 폭풍처럼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섬광,
총소리, 동료들의 비명, 불길, 그리고 핏자국. 그는 눈을 감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은하는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모든 게 기억날 뿐이에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전등이 낙서로 가득한 벽을 비췄습니다. 몇몇 컨테이너에는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구석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고 먼지 쌓인 금속 장비가 있는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열린 컨테이너 중 하나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케이블 조각, 망가진 기폭 장치, 그리고 끝에 작은 로고가 있는 회로 기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폭발한 순찰차 밑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로고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은하는 다가갔습니다. 이 로고는 뭐죠? 불법 군사 프로젝트의 로고예요. 예전에 우리는 전자 폐기물로 위장한 무기 운송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책임자는 외부 세력과 경찰 사이의 연락책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윤경정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제 사물함 뒤에서 은하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드라이버로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아마 찾고 있는 게 이거일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임무 데이터야. 하지만 그들이 더 말할 틈도 없이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물을 밟는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지훈이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숨어요. 그들은 컨테이너 더미 뒤로 달려갔습니다. 틈새로 은하는 무장한 두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키가 크고 그녀가 아는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경정이었습니다. 다 확인해. 그가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해. 윤경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의 옆에 있던 남자가 대답했는데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경사였습니다. 은하는 숨을 참았고 손은 허리에 있는 작은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다가오는 발걸음의 그림자에 집중되었습니다. 윤경정은 책상 쪽으로 걸어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컨테이너 하나를 세게 찼습니다. 이 빌어먹을 곳은 여전히 과거 냄새가 나는군. 이경사가 다가갔습니다. 과장님, 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윤경정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더라도 오늘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 거야. 그 말에 은하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 쪽으로 돌아섰을 때 지훈은 USB 드라이브를 잡아 은하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은하가 완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 이번 한 번만 나를 믿어줘. 그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경정의 발걸음이 더 가까워졌을 때 지우는 갑자기 은신처에서 일어나 큰 컨테이너를 걷어차 큰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문 앞에 있던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가 외쳤습니다. 윤경정은 재빨리 권총을 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총성이 폭발하며 철제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지우는 오른쪽으로 달려갔고
은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벽 뒤에 숨었습니다. 연이은 총성, 금속을 때리는 총알 소리, 공중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훈은 강한 타격으로 이경사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경정의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계속해서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은하는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도록 주의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창고 뒤편에서 외진 낡은 부두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윤경정이 분노에 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를 쫓아 놓치지 마. 밤바다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은하는 컨테이너들 사이를 달리며 가슴에 USB 드라이브를 꽉 쥐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삶과 죽음의 투쟁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창고 안에서는 피를 흘리는 지훈이 벽에 기댄 채새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진실은 죽지 않을 거야.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고 밖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부두 전체를 훑으며 이제 도시 전체의 경찰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품은 두 그림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이 항구 전체를 삼켰습니다. 멀리 수평선에 있는 배들의 불빛만이 가짜 별처럼 깜박일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외진 부두를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헝클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마치 온 생명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힘껏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물과 빈 드럼통 더미 뒤에 숨어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멀리서 신발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쪽 방향 이상무, 남쪽 부두 쪽으로 계속 진행. 그 소리에 은하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창고에서 피를 흘리던 지훈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그가 무사하길. 상황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을 때 은하는 은신처에서 나와 항구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시동을 걸고 어두운 길을 뚫고 도시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아스팔트 위에 물길을 비추며 여행 내내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코너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후 은하는 이미 문을 닫은 길가의 작은 가게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양철 지붕 아래 앉아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 드라이브를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7번 창고 비밀 임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 임무 보고서, 운송지도, 그리고 내부 녹화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저해상도 비디오가 나타났습니다. 정보부팀의 바디캠 녹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창고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조심해, 도윤. 이건 고성능 폭약이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돌아갔고 젊은 지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중한 모습이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안전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폭 장치 건드리지 마. 그러다 갑자기 컨테이너 뒤에서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쯤만 잡혔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에 은하의 피가 멎었습니다. 잘 가게, 도윤. 그 후 총성이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지고 화면이 흔들리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은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즉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매일 사무실에서 듣던 목소리, 윤경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자 서명이 있는 디지털 보고서였습니다. 작성자 윤상현 경정. 이도윤 대위가 작전상 부주의로 순직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텅 빈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동안 그가 지훈을 죽인 거였어. 그녀는 떨며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모든 데이터를 예비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과정이 막 끝났을 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가게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은하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두 대의 큰 오토바이가 멈춰 섰습니다. 탑승자들은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비췄습니다. 젠장, 그들이 나를 찾았어.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USB 드라이브를 부츠 안에 넣은 다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흙탕 길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마을을 향해 갔습니다. 뒤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은하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총알이 그녀 옆에 나무벽을 뚫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도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흙과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와 욕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 어디로 사라졌어? 찾을 때까지 찾아. 과장님은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으셔. 몇 분 후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고 빗줄기 아래 숨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진실이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창백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수평선 끝에 회색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약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장소, 경찰이 되기 전에 모든 개인 서류를 보관했던 도시숲 가장자리에 있는 그녀 아버지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한편 항구에서는 윤경정이 차가운 얼굴로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경사가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그 USB 드라이브의 디지털 흔적이 어젯밤 도시 외곽에서 활성화되었지만 지금은 꺼졌습니다. 윤경정은 밝아지기 시작하는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찾을 때까지 찾아. 가능하면 살려서, 필요하다면 죽여서.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어깨에 상처가 마르기 시작한 지훈이 절뚝거리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몸은 약했지만 그의 눈은 동쪽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외진 도로에는 옅은 안개가 남았습니다. 도시숲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집은 침울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 벽은 썩었지만 그 안에는 은하의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잡힐 뻔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책상 위에서 그녀의 노트북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에서 복사한 데이터를 켰습니다. 불법 거래 목록, 고위 관리들의 이름,
그리고 현직 경찰관 몇 명을 포함한 송금 기록이 담긴 이미지와 문서가 있었습니다. 맨 윗줄에는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윤상현 경정. 그녀는 손을 꽉 쥔 채 오랫동안 그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모든 증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뒷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었고 허리에 있는 권총을 잡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고 익숙한 쉰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은하 씨, 나예요.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깨는 피 묻은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을 참느라 떨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남자를 안으로 부축해 나무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당신이 괜찮아요. 지훈이 그녀를 부드럽게 쳐다보며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안전한 한 나도 살아있어요. 은하는 그의 어깨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총알은 빠졌지만 피는 여전히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천으로 닦고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젯밤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본 사람을 통해 당신의 흔적을 따라왔어요.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는 놀라워하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까지 기억하시는군요. 지훈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당신 아버지가 우리 팀을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셨고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어요. 잠시 동안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고 밖에서는 아침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하는 가슴속의 동요를 억누르며 지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훈 씨, 저는 모든 걸 알았어요. 그 녹화 영상을 봤어요. 윤경정이 당신을 쐈어요. 그가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평온했습니다. 알아요. 창고에 있을 때부터 확신했어요. 그는 깨끗한 제복 뒤에 숨어 있던 배신자였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에게 말하듯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제복은 정직의 상징이어야 해요. 하지만 그 같은 사람의 손에서는 단지 가면일 뿐이죠. 은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지 실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는 그를 존경했어요. 그가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지훈은 그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존경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은하 씨. 잘못은 그 제복의 의미를 더럽힌 사람들이죠.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숨을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이 살아있고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 거예요. 네, 하지만 계획 없이 가면 우리는 그저 자살하는 것 뿐이에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노트북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모든 파일을 봤어요. 아직 열리지 않은 파일이 하나 있어요. 내부 네트워크라는 암호화된 파일이에요. 아마 거기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전체 목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열어볼 수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예전 기술을 분명히 기억하며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는 하나씩 코드를 풀었습니다. 3분이 지났고 화면에 갑자기 새로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름, 직위, 위치, 은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그 목록에는 윤경정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두 도시의 고위 장교 몇 명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다음 목표 최은하 경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하의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 목표였군요. 지훈은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많이 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검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지우는 즉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 뒤에는 대나무 숲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갈 수 있어요. 당신은 가요. 내가 여기서 막을게. 안 돼요. 같이 나가요. 은하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2번이나 구했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지우는 그 소녀의 용기에 감탄한 듯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집이 세군요, 은하 씨. 그리고 너무 무모해요. 그들은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민간인 복장의 두 남자가 사방을 뒤지며 들어왔습니다. 은하와 지우는 이슬에 젖은 대나무 숲을 뚫고 아침 안개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나무잎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돌아서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총을 쐈고 총알이 대나무 줄기에 튕겨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달려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희미한 안개 속에서 불이 켜진 작은 사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가 외벽 뒤에 숨었습니다. 둘 다 숨이 찼습니다. 은하는 땅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지훈은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곳,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이 제복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는 여전히 흐릿하지만 온전한 가슴에 작은 배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약속은 아직 죽지 않았어. 은하는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이 다시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멀리서 새벽 기도 소리가 차가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인물은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안개와 하나가 되어 여전히 쫓아오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도시 외곽의 외진 도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탄 낡은 차는 낡은 훈련 창고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절반은 이미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앞에 간판에는 비삼정보부대 본부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내려 주위를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그는 금속 문을 2번 노크하고 잠시 멈춘 다음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고 지우는 나지막이 암호를 대답했습니다. 알파 35,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틈새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보자 즉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아, 세상에 아직 살아있었구나. 지훈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그 남자는 즉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네가 창고에서 죽은 줄 알았어. 모든 보고서에 네가 전사했다고 나왔는데. 지훈은 그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김 부장님은 뒤에 서 있는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지? 제가 목숨을 빚진 사람이고 지금은 그녀도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소박했지만 여전히 오래된 장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도, 낡은 컴퓨터, 그리고 먼지 쌓인 서류가 담긴 금속 선반. 지우는 경찰서 폭탄,
비밀 데이터, 그리고 윤경정의 연루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긴장된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를 알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는 창고 임무 실패 후 새로운 부서로 옮겨간 젊은 장교 중 한 명이었지. 그가 모든 보고서를 인수했어. 그가 배우였군.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장님. 모든 데이터가 이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앙감찰부에 보내야 해. 하지만 우리 통신 경로는 오래전에 차단됐어. 아직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누구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 옛 동료. 암호명은 노사.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를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전사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녀는 서쪽 지역에 숨어 있어. 하지만 거기로 가려면 지금 윤경정의 네트워크가 장악한 지역을 지나야 해.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고 닫히지 않은 창문으로 밤바람이 들어와 먼지와 낡은 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은하는 의자에 앉아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경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들은 어디에나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 잘못된 보고 한 번이면 너희는 바로 제거될 거야. 지훈은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군요. 가끔은 3명이면 충분해.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말이지. 김 부장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비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들 셋은 책상 앞에 앉아 큰 도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은 윤경정의 네트워크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불법 무기 운송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일을 끝내고 싶어. 은하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경찰서 앞에서 만났던 누추한 노인이 아니라 용기와 깊은 상처를 동시에 발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폭발도 제복도 거짓말도 없는 곳으로 가겠죠.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분위기는 갑자기 따뜻해졌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 아래 덤불 뒤에서 한 쌍의 눈이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의 손이 작은 통신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표 발견, 오늘 밤 팀 파견. 시계는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고 김 부장님은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고 멀리서 차량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아, 그는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손님이 왔어. 지훈은 즉시 일어나 은하를 책상 뒤로 끌어당기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당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막을게. 밤에 공격받는 건 처음이 아니야. 김 부장님은 은하에게 작은 총을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망설이지 마. 앞문이 갑자기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열어, 경찰이다. 밖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에 총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인가 살인자인가? 그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창고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지훈은 정확한 조준으로 한 명의 공격자를 쓰러뜨리며 응수했습니다. 은하와 김 부장님은 뒤쪽으로 달려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서비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총알이 벽을 때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물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후퇴하며 그들을 엄호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왼쪽 팔을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그가 외쳤습니다. 은하는 지훈이 흠뻑 젖은 몸으로 문에 서서 사방에서 오는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흘끗 보았습니다. 지훈 씨, 가, 은하.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김 부장님과 함께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창고 앞부분을 삼키기 시작한 불길 너머로 지훈은 피 흘리는 어깨를 잡고 절뚝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비가 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이기지 못할 거야. 새벽이 동쪽 지평선 위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시골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젖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비밀 데이터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김 부장님이 나이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는 분명히 빠져나왔을 거야. 그는 아까부터 말이 없던 은하를 안심시키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은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숲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목조 주택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벽은 판자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마른 잎으로 덮여 있었지만 앞쪽에는 작은 상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특수정보부 요원들만 사용했던 세 개의 비스듬한 선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특정 패턴으로 3번 노크했습니다. 곧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짧은 머리의 중년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 누사,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 여성은 즉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두는 아니야. 김 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 노사는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누구죠? 경찰. 진실을 아직 믿는 유일한 사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의 분위기는 소박했지만 낡은 통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도시의 여러 지점을 빨간 핀으로 표시한 큰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윤경정의 연루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3년 전 창고 사건을 덮었던 고위 관리들의 이름도 포함해서요. 누사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몇몇 이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를 알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팀의 해산을 명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이었군. 김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였어. 지훈이는 그들의 네트워크가 방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희생양이 된 거야. 은하는 그들 둘을 쳐다봤습니다. 붉은 숲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누사는 재빨리 타이핑하여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고위 관리들 간의 비밀 통신 사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류 지원으로 위장한 폭발물 운송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팀이 예전에 지키던 항구를 통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이게 그들이 도윤이를 제거한 이유였군. 김 부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폭로할 뻔했어. 은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책상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쏘고 나서 부주의로 사망했다고 말했어.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고 모든 증인은 침묵했지. 나를 포함해서 누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건 나뿐이었어. 그 이후로 나는 지하에서 살면서 하나씩 증거를 모았지. 누사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도윤이를 대중 앞에 내세워야 해. 오직 그만이 이 모든 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어.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잡히면 어떡하죠? 김 부장님은 둘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정말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분명히 예전에 그의 마지막 본부였던 곳 동쪽 언덕으로 향할 거야.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지훈이 진흙과 뺨에 마른 상처로 뒤덮인 옷을 입고 걸었습니다. 그는 모래 트럭을 얻어 타고 인부들과 함께 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공허했지만 침묵 뒤에서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쪽 언덕으로 가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그와 그의 팀은 윤경정이 결코 손대지 못한 수사 원본 문서와 사본을 보관했었습니다. 트럭이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은 내려서 작은 숲을 뚫고 걸었습니다. 오솔길은 이제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반쯤 파괴된 옛 감시초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습했지만 큰 바위 뒤에서 그는 녹슨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지도, 그리고 낡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총이 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경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상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 가짜 대위.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총을 들었습니다. 윤경정이 보냈나? 보내지 않았어. 내가 직접 왔어. 네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들 둘은 잠시 동안 서로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이경사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먼지와 돌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지훈은 상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사는 허리에서 단도를 꺼내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지훈은 막았고 칼은 빗나가 그의 왼쪽 팔을 베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턱에 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경사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이 모든 것은 너무 깊어, 지훈아.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지훈은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노력할 거야. 그는 땅에 기절한 이경사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가 아는 목소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 씨,
은하는 언덕을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제복에 묻은 진흙과 피를 신경 쓰지 않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훈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나 여기 있어. 누사가 차에서 내려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이제 네가 일어설 시간이야. 지훈은 석양에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똑바로 섰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파헤칠 시간이야. 저녁 바람이 젖은 흙과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그들 세 사람의 눈에는 같은 불꽃이 비쳤습니다. 배신으로 꺼졌던 정의를 다시 불태울 불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은신처인 목조주택에서는 작은 램프의 불빛이 나무 테이블에 펼쳐진 큰 지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훈, 은하, 김부장, 그리고 누사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지도 위의 모든 시간선과 이름은 거의 완성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계획이야. 지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지우기 전에 이 데이터를 대중 앞에 공개해야 해. 유일한 방법은 경찰 TV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야. 나는 아직 예비 접근 권한을 기억하고 있어. 김 부장님은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거기는 본부야, 지훈아. 보안이 철저해.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 자리에서 사살될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숨어 있으면 그들은 계속 권력을 잡을 거야. 그의 옆에 앉아 있던 은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들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면 누군가 중앙 건물에 있어야 해요. 그들의 시스템은 외부에서 뚫을 수 없어요. 내가 들어갈게.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누사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훈아, 넌 방금 상처에서 회복했어. 그들은 분명 내 얼굴을 알 거야. 지훈은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내 얼굴을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 건물의 가장 깊은 방까지 안다는 것을 잊었어. 은하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들어가면 나도 갈 거야. 안 돼, 은하야. 넌 여기 있어. 네가 데이터가 방송되는지 확인해야 해. 당신이 목숨을 거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 지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당신이 정의로운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직위를 잃는 게 낫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이제 내가 그 말을 지킬 차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적어도 뒷문까지는 같이 갈 거야.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늑대굴에 혼자 들어가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상황이 엉망이 되면 네가 먼저 도망쳐야 해. 몇 시간 후 2대의 오토바이가 비에 젖은 도시의 도로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 본부 건물은 유리벽과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로 웅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서비스 문 옆에 작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은 낡은 벽 패널에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작은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접근 권한이 아직 작동해. 내가 먼저 이쪽으로 들어갈게. 5분 기다렸다가 노트북에서 연결을 활성화해. 은하는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심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좁은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모든 발소리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희미한 형광등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복도를 따라 자료실을 지나 주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모든 코너를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그 자신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 컴퓨터를 켜고 USB 드라이브를 꽂고 모든 데이터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나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2%, 27%, 54%.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돌아섰고 거기에는 윤경정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윤경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시스템은 뿌리부터 썩었어. 나는 단지 규칙에 따라 놀았을 뿐이야. 넌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놀았어. 지훈이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네가 돈과 지위를 위해 우리 동료들을 죽이는 것을 직접 봤어. 윤경정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내 이상주의가 너를 거의 죽일 뻔했어, 지훈아.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세상은 단지 살아남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할 뿐이야. 로딩바는 이미 87%에 도달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아마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 시간. 윤경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이제 네게 남은 시간 말이야. 지훈은 윤경정을 향해 서버렉을 걷어찼고 그의 총은 발사될 때 빗나갔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좁은 방에서 격렬하게 주먹을 교환하며 서로 공격했습니다. 밖에서 노트북으로 감시하던 은하는 연결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업로드 거의 완료. 그녀는 안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뒷창문이 3개 열리고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총을 겨누며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은하는 재빨리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끄고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한 명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총성이 터졌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서버실 안에서 윤경정은 지훈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총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잘 가게, 도윤. 지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등 뒤에 키보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어. 윤경정은 화면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은 세게 주먹을 날려 총을 떨어뜨리고 남은 힘으로 반격했습니다. 건물 경보가 울렸고 본부 로비의 거대한 화면에서 갑자기 3년 전 창고 임무 녹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를 서던 모든 경찰관들은 화면에 윤경정의 얼굴이 나타나자 혼란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동료를 쏘고 나서 가짜 보고서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윤 과장님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버실 안에서 윤경정은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거세게 내리는 비아래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그들은 마주 섰습니다. 지훈은 피투성이었지만 꿋꿋하게 섰습니다. 윤경정은 떨며 다시 총을 겨누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지우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진실이 이긴 거지.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윤경정의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살려서 잡게 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 내려놔. 윤상현, 충분히 피를 흘렸어. 윤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다가 천천히 총을 내렸지만 갑자기 자신에게 겨누었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몸은 소리 없이 젖은 옥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가 진흙과 피가 섞인 그의 얼굴을 씻어 내렸습니다. 아래에서 은하는 건물 마당으로 달려들어가 여전히 그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 큰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비상계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몸은 약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은하는 다가가 거센 비 속에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묻혀있던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본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물이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과 뒤섞였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은하는 비를 뚫고 달려가 비틀거리는 지훈의 몸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추한 검은 옷은 이제 젖고 동시에 붉었습니다. 지훈 씨, 버텨요. 내 말 들어요. 당신은 해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상처를 눌러 피가 계속 흐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마요. 구급차가 왔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여성의 눈은 비와 섞인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해요, 은하 씨.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강해요. 당신 없이는 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품에서 지훈의 몸을 빼내려 애썼습니다. 지금 데려가야 합니다, 부인. 은하는 그들을 세게 쳐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들것 옆을 걸으며 차로 가는 내내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감탄하며 그들을 쳐다봤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본부 앞 큰 화면에서는 윤경정의 배신 녹화 영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의 생중계 보도 자료가 되었습니다. 전 정보부 요원 이도윤 씨는 살아 있었으며 경찰 내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에 그 화면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그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제복이 다시 깨끗해졌어. 몇 시간 후 시립병원은 경비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은 폴리스 라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은하는 그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기도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과 누사는 멀리서 지키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야. 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맞고도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은하는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지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가 버틸 이유가 없을까봐 두려워요. 김 부장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유가 생겼지. 바로 당신이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됐지만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총알은 제거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은하는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틀이 지났고 지훈은 손에 링거를 꽂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했습니다. 은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눈을 깜박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잠을 못 잤다고 들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잠들면 당신이 내가 일어났을 때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지훈은 작게 웃고 기침을 한 다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는 하얀 병실 천장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창고에 있을 때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아니었어. 가끔은 방향 없이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거워.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방향을 찾았어요? 지우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그 방향은 당신이에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거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약할 때 그런 달콤한 말 하지 마요. 진심이야. 지훈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야.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링거 기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창밖의 밤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고위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이도윤 대위.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위해 본부로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당신은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비밀 데이터를 유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하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방금 수술을 받았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교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은하를 막았습니다. 괜찮아, 은하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조사받는 게 두렵지 않아. 내가 한 일은 범죄가 아니야. 그들이 공정하게 하려 한다면 내가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게. 그는 앉으려 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글썽이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모든 것의 마지막 부분이야. 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러서면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 2명의 경찰관이 지훈이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은 꿋꿋했습니다. 긴 병원 복도에서 하얀 불빛이 천천히 멀어져 가는 그의 몸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은하는 문 끝에 서서 그의 등이 코너 뒤로 사라질 때까지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진실을 살아있게 지켜야 해.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서서히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항상 어둡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와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아침 중앙경찰청 건물 위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당은 언론 차량과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 윤리 및 투명성 평가라고 쓰인 현수막이 정문 앞에서 펄럭였습니다. 본관 대강당 안에는 여러 도시에서 온 장교들로 긴 의자가 가득 찼습니다. 방 중앙에는 3명의 윤리위원이 진지하게 앉아있는
긴 테이블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깨끗하지만 낡은 제복을 입고 천천히 걷는 사람을 호위하며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관자놀이의 흉터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이도윤 대위, 왜 불려왔는지 아십니까? 지훈은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윤리 강령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비밀 데이터를 유포했으며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이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지훈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국가가 억압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아마 저는 정말 배신자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진실과 정의라면 저는 단지 법 집행관으로서의 제 맹세를 이행했을 뿐입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심지어 카메라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위원장은 앞에 있는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검증되었고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낮지만 무거운 그 목소리의 뒷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문이 갑자기 다시 열렸습니다. 은하가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리위원회 직원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현장 증인의 추가 데이터입니다. 위원회는 앞에 큰 화면에 새로운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윤경정이 이끄는 불법 작전에 대한 누사와 김 부장님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지훈이 총에 맞기 전날 밤에 녹화된 영상도 있었습니다. 누사가 그동안 숨겨왔던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윤경정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지워버려 도윤이가 책임지게 해. 그 목소리에 강당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위원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모두 앉으세요. 지훈은 중앙에 꿋꿋하게 섰습니다. 그의 맑고 깊은 목소리가 큰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동료를 죽이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복은 죄를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뒷줄에서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경찰관들로부터 시작되어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일어서서 존경심을 담아 그를 쳐다봤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경찰이 된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 어린 자부심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마지막 서류를 쳐다본 다음 공식적이지만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고려한 후 윤리위원회는 이도윤 대위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는 철회되고 그의 계급과 명예는 회복됩니다. 강당은 박수와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언론 카메라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지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위원회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연루된 몇몇 고위 장교들은 즉시 구금되어 검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지훈은 위를 쳐다봤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다시 섰어. 은하는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자들과 환호로 바쁠 때 그녀는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을 부드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경찰서 마당은 기다리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차분한 걸음으로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은하가 마지막 보고서 폴더를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도윤 씨 3년 동안 죽은 것으로 간주된 후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훈은 잠시 멈춰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사무실이 아니라 이 임무의 진정한 의미로요. 그는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아직 이 제복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우리를 공격받게 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분명히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은하는 그의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 뒤에 석양은 상처와 피로 가득했던 긴장을 마감하듯 따뜻한 빛을 퍼뜨렸습니다. 길 끝에서 김 부장님과 누사는 눈물이 글썽이며 멀리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이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의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지훈은 떠나기 전에 큰 건물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3년 전에 나는 산채로 묻혔어. 오늘 나는 다시 살아났어. 저녁 기도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며 그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왔습니다. 제복을 깨끗이 진실을 바로 세우라고 쓰인 큰 현수막 뒤에서 바람에 천천히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한때 비웃음 받던 누추한 노인 이도윤은 이제 침묵시킬 수 없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도시의 국립묘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젖은 풀과 이슬에 갓 젖은 흙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줄지어선 하얀 묘비들 사이에서 가슴에 훈장이 달린 완전한 정복을 입은 한 인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훈 또는 이제 그의 본명인 이도윤으로 다시 알려진 그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임무에서 순직한 동료들의 무덤 앞에 서서 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제스민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했어. 다시 여기 오겠다고. 하지만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햇빛이 나무 사이를 뚫고 젖은 땅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묘비를 쳐다봤습니다. 돌에는 김준호 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고 폭발 밤에 사망한 그의 팀 동료였습니다. 미안해, 친구.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 이름은 깨끗해졌어.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손에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제복은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간단하게 따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기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돌아보며 한 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군요. 은하는 그의 옆에 앉아 같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곳은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마침내 모욕당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곳이죠.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 알고 보니 좋은 이름으로 사는 것이 죽음 자체보다
더 무겁더군. 은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아프세요? 아니, 그냥 추울 때 가끔 쑤셔. 그건 전쟁 상처야.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고 작은 새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제복의 윗단추를 살짝 풀고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지휘관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야. 그때 그는 한 문장을 썼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 내용이 뭔데요?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나지막이 읽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면 너의 신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하라. 그는 오랫동안 그 편지를 쳐다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옳았어. 은하는 감동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의미를 직접 증명했어요. 지우는 돌아서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증명한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줬어. 은하는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긴 침묵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묘비 표면에 황금빛을 반사했습니다. 지우는 흙 위에 꽃을 놓고 똑바로 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하와 나란히 묘역을 떠났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묘비 위에 작은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걸으며 말했습니다. 느리게 나는 과거와 끝냈어. 하지만 이 세상이 다시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은하는 하늘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마른 잎으로 가득한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상처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묘지문에서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위에 글씨는 바래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은 당신을 외롭게 할지 모르지만 오직 그것만이 당신을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우는 잠시 멈춰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한때 누추한 노인의 소식으로 가득했던 작은 도시는 마침내 정말로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도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묻힐 수 없는 충성, 인내, 그리고 진실의 의미에 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